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인 손흥민 선수가 만 33세라는 약간은 이른 타이밍에 축구 변방 리그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로 이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줬고, LAFC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영입은 워낙 거대한 슈퍼스타의 영입인 만큼 연일 대박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반대로 엄청난 슈퍼스타인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낸 토트넘 하스퍼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의 한국 팬들이 크게 줄어들고 말았고, 최근 토트넘은 팀 성적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경기장 내에서 관중이 정말 크게 하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피파 푸스카스 상을 아시아 선수 최초로 달성하는 등 그야말로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업적을 써낸 역대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실력적인 부분 외에도 워낙 슈퍼스타로서 거의 셀럽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름같은 팬을 몰고 다니는 아시아 축구계의 아이콘 같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영국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가 한국에서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을 찾아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관람하고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사입는 등 토트넘 하스퍼에게 손흥민 선수는 실력적인 부분 외에도 가져다 주는 것이 정말 많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를 떠나게 됐고,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거대한 슈퍼스타를 잃게 되었는데, 토트넘 하스퍼를 응원하는 한국 팬들 중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오기 전부터 토트넘을 응원했던 팬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토트넘뿐만 아니라 당장 국가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날에도 같은 한국 선수들끼리 뛰어도 손흥민 선수에게만 유독 공을 잡거나 전광판에 잡히면 깍깍거리는 분위기가 생기는 등 한국 선수들끼리 뛸 때도 팬덤의 차이가 정말 명확할 정도인데, 토트넘 하스퍼 같은 해외 구단의 경우에는 아예 손흥민 선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토트넘 경기 관람에 대한 동기가 상당히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최근 토트넘 하스퍼는 한국 팬층의 수요가 크게 감소를 했고, 실제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는 한국 팬들이 직관을 오는 일이 당연히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며, 토트넘 하스퍼 구장의 스토어의 매출 또한 이전과 같지 않다, 심지어는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부진에 빠지면서 팀 성적까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의 민심을 상당히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영국의 텔레그라프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 하스퍼가 최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관중석이 비어 있었다는, 챔피언스리그라는 큰 무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새해가 지나자마자 곧 설날인데요.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백진삼이 설날 콜라보를 해서요, 지난번 백진삼 공동구매 이후에 솔직히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백만원 들여서 영양제 다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제행콜 언제 하냐, 이런 메시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흔한 홍삼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까? 저도 처음엔 홍삼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했어요. 하지만 성분 분석표를 직접 보는 순간 이거 급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50초 안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구나 하실 거예요. 다 먹은 빈 박스만 보내도 100% 환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기운 없고 자도 피곤하고 영양제 열알 먹어도 소용없지?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야. 그래서 홍삼 찾는다고? 근데 진짜 효과 본 적 있어? 흔한 홍삼이랑 비교하지 마. 백진삼은 프리미엄 고농축 산삼진액이거든. 그래서 몸에 활력 주는 핵심 성분이, 일반 홍삼은 7에서 15mg 쥐어 짜낼 때 얘는 특수 효소 추출 공법으로 81mg, 11배 차이야. 급이 다른 거지. 커피로 치면 밍밍한 아메리카노와 진한 에스프레소 원액 11샷의 차이. 말이 되냐고. 27만 박스 팔렸는데 환불 1% 미만. 나머지 99%는 뭘 느꼈길래? 만족? 몸이 증명하니까. 약 1만 개 리뷰에 답 다 있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왜 끊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봐.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회사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아세요? 더 웃긴 것은 한 박스 다 드셔도 효과 못 느끼면 100% 환불해준대요. 이 정도면 진짜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저도 에이 설마 했는데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효과에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단수량 한정이라 조기 품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간 한정, 특별 옵션가, 이벤트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면 프리미엄 제품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 대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 이 북런던의 음산하고 쌀쌀한 밤, 최저가였던 사우스 스탠드 티켓조차 77파운드나 했던 이 경기에서 팬들은 불만을 표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경기장에 오지 않는 것을 택했다. 그 결과 이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찬 클럽에 가장 화려해야 할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두 차례 결승 진출팀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한 2대0 승리는
일반석의 빈 좌석이라는 유령 같은 배경 속에서 펼쳐졌다. 무관심은 아마도 어떤 클럽이든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일 것이다. 이는 단 하나의 결과로는 메울 수 없는 너무 깊은 단절을 상징한다. 이런 현상은 아르센 벵거가 지휘하던 마지막 22번째 시즌에 아스날에서도 나타났었다. MLH 내부에서는 그의 완고한 고집에 절망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그는 자신이 일군 터전에서 질질 끌려 나오듯 퇴장당했다. 지금 토트넘에서도 토마스 프랭크 시대에 같은 힘이 작동되고 있다. 그가 자신을 증명할 시간은 고작 7개월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팬들과 감독 사이에 이 사랑 없는 관계는 더 교묘하고 깊은 병폐의 단 하나의 증상일 뿐이다. 토트넘은 어쩌면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희망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다. 2019년 개장 이후 이곳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현혹시켜 왔지만 그 호화로운 외관은 빈약한 축구와 불편하게 공존해왔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사치스러운 공간에서 이토록 무기력한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펼쳐진다는 사실은 외설적이기까지 하다. 지난 시즌 17위 그리고 올 시즌 현재 14위 마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가 갑자기 보조 더 클라운에게 상주 공연을 맡긴 것과도 같은 광경이다. 이곳은 과연 축구의 성전일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축구팀 하나가 딸려있는 극도로 세련된 다목적 궁전에 불과한 걸까? 경기장 트위터 계정이 새해 전야에 올린 2025 잊지 못할 한 해라는 모자이크 게시물은 그 답을 분명히 보여줬다. 사라 센스, 잉글랜드 럭비 주장 마로 이토제, 크리스 유뱅크 주니어와 코너벤의 복싱 경기, 케이팝 콘서트, NFL 경기에서 뛰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선수까지 등장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축구 클럽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1984년 이후 첫 유럽 트로피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는 상당히 무례한 대접이다. 이 건물의 주된 임차인이 마치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은 불길한 인상을 준다. 관중수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52,713명, 수용 인원인 62,85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토트넘은 2019년 같은 상대와의 경기에서 이보다 더 많은 관중을 모았고 당시에는 자기들 경기장조차 아니었다. 웸블리에서의 임시 생활은 오래전에 끝났고 옛날 화이트 하트레인 터 위에 세워진 이 공간은 지역의 자부심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토트넘의 불행은 그들이 슈퍼클럽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 성적은 늘 조연에 머물러 왔다는 점이다. 물질적 욕망은 모두 충족되었지만 꾸준히 우승에 도전하고 짜릿한 축구를 선보이는 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갈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제 비난의 화살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향한다. 그는 도르트문트전에서 더 나은 대응을 연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둘러싼 모든 의심을 잠시 접어두고 분데스리가에서 단 한 번만 패배했던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중석의 자리잡은 그의 얼굴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감정까지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일지도 모른다. 킥오프 전 그의 이름이 불렸을 때 터져나온 노골적인 야유, 그리고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지난 주말 웨스트햄전 패배에 대한 분노가 이를 말해준다. 토마스 프랭크와 같은 위치에선 인물에게 여론은 변덕스럽다. 지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실력 문제가 아니라 팬들 정서 속에서 이미 이질적인 사람으로 굳어지고 있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최근 토트넘의 경기가 있어도 경기장을 찾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1만 명의 좌석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팬들은 이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이 아닌 LAFC의 BMO 스타디움을 찾으면서 한국 팬들의 구매력은 토트넘 하스퍼를 떠나 LAFC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두였던 토트넘 팬 아니에요, 손흥민 팬이에요 라는 한 영국 방송인의 멘트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는 물론 양미혁 선수까지 임대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토트넘까지 찾아와서 구장을 방문하고 소비를 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이제 모든 흐름이 LA 쪽으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를 넘어 아시아 축구 역사에도 역대급 선수였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손흥민 선수의 이적은 재정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아쉬운 이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낸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